약사님,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목이 부어서 뭐 이제 목감기 걸리시거나 아니면 목이 붓고 아프신 분들, 침상 그때 아프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약을 찾으시면 뭐 응교산을 드려야 되나 구풍해독탕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약의 차이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면 소염 진통제하고 응교산이나 고풍해독탕을 드리기도 하고, 심하지 않으면 목에 염증만 풀어주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이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응교산이 어떤 약재로 이루어져 있는가 보게요. 네. 응교산에는 먼저 박하, 형계, 두시, 담주겹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네. 좀 어렵죠. 네. 이 네 가지 약초는 폐와 간과 위장, 경맥의 열이 팽창되어 있는 것을 흩어서 풀어주는 약초거든요. 네. 그리고 금우나 연교, 길경, 우방자, 영양각 이 5가지 약초는 마찬가지로 폐, 위장, 간 자체의 열이 뭉쳐가지고 염증이 된 것을 풀어서 삭혀버려. 앞에 말했던 약초는 열이 팽창되어 있을 때 열을 풀어준다는 느낌이고, 네. 두 번째 약초군들은 열이 뭉쳐서 염증이 됐을 때 이 염증을 풀어서 삭혀준다는 개념이고, 네. 이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목감기를 치료하는 거죠. 네네. 특히 감기로 인해서 목이 붓고 아플 수도 있지만, 또는 목이 건조해지거나 폐 자체에 열이 뜨면서 약간 기침이 생긴 거, 그리고 그 열이 팽창하면서 두통이 생긴 것까지 고칠 수 있죠. 그리고 구풍해독탕도 조금 비슷한데, 구풍해독탕에는 강풍, 형계, 강할이 있는데, 이 약은 인체에 약간의 냉기가 들어와서 약간의 저항열이 발생했을 때 약간의 냉기를 풀어 없애주고 열도 풀어 내려줘요. 네. 이건 약간 냉기가 들어온 것을 약간 풀어주고 열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은교산과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우방자, 연교, 석고, 길경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폐와 간과 위장 자체에 열이 뭉쳐가지고 염증이 생길 때 이걸 또 풀어줘요. 네. 은교산의 두 번째 약군하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은교산이나 구풍해독탕에 둘 다 감초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이 감초는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해주고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줘서 이 약이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는 약이고. 네. 근데 들어보면 결국은 폐, 간 위에 열을 풀어주고 거기에 염증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비슷하죠? 네. 근데 조금 차이는 말해줬잖아. 첫 번째 은교사는 냉기가 들어온 느낌이 맞아요. 아니라 약간의 열이 있는 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 걸 풀어줍니다. 구풍해독탕은 냉기가 들어온 걸 냉기를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열에 의한 염증을 풀어줍니다. 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있죠. 네, 그거에서 조금의 차이를 느끼긴 했는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구풍해독탕에는 석고라는 약이 들어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속 열이 더 많은 사람한테 구풍해독탕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좀 열이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은 구풍해독탕을 추천을 해드리고, 네. 나는 좀 평소 때 허약해,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나는 기운이 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목감기가 조금 와서 이게 목도 아프고 기침도 좀 나. 그럴 때는 은교산이 약간의 허열을 내려주면서 약간의 염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허약자한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픈 게 더 많으면 진통제도 필요하니까 네. 그럼 양약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세포가 열을 받으면 염증 세포로 변하잖아요. 네. 이 염증 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세포막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변하면서 세포가 염증화되거든요. 네. 그리고 소염 진통제는 이렇게 세포막이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변하는 걸 차단하는 거고. 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쓰면 세포의 염증을 막아주긴 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몸 전체적으로 또 다른 작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속이 쓰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작용이 있어서 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방금 말했던 은교산이나 구풍해독탕은 세포 자체에 생긴, 주변에 생긴 열이라든지 세포에 생긴 열만 풀어줘.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포 자체에 부담은 없죠. 네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면 목감기가 있을 때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은교산이나 구풍해독탕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목감기가 자주 오는 사람이 이런 과립제제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계속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염증이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걸까, 그 사람? 단순히 감기가 자주 들어오는 게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그 사람 세포가 뭔가 약해져서 자꾸 염증 반응이 되는 걸까?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염증을 조절하거나 열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은 실질적으로 몸이 허약한 걸 개선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잠깐씩만 이용하고 평소 때는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게끔 몸이 쇠약해져 있다면 그 쇠약한 체력을 올려주고 체질을 좀 바꿔주는 것으로 과립제는 때때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목감기를 치료해야 되겠죠. 네네. 만성적으로 염증 있는 사람들은 좀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좀 꾸준히 먹어주면 혈액 속에 프로폴리스가 이렇게 돌면서 웬만한 세균이라든지 염증 물질은 조금 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폴리스 먹으면서 이런 은교산을 때때로 좀 먹어보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은교산이랑 구풍 해독탕에 대해 좀 배워봤는데 은교산이 같은 경우는 폐, 간 위에 있는 약간의 열들을 풀어주는 약간의 열. 그걸 풀어주는 거에 비해서 구풍 해독탕은 에서 들어온 냉기도 풀어주면서 거기에 생긴 저항열까지 풀어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환자분들한테 적용하기에는 구풍해독탕에 석고라는 약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약재로 기운이 있거나 혹은 열이 차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기가 좋다라고 은교산은 약간의 허약한 사람들한테 더 적합하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양약과의 차이를 좀 배워봤었는데 양약은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거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희 몸 많은 곳에 있거든요. 직접적인 목 쪽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반면에 한방 과립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다. 한방 과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열만 조정해주고 기가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더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건 옳지 않고 계속 염증이 생긴다는 건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세포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체력을 올려주는 치료라든지 평소 때 프로폴리스 같은 걸 좀 챙겨 먹으면서 도와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네, 오늘 목감기에 쓰는 구풍 해독탕과 은교산에 대한 저희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